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뭐 크게 좋은 소식이 없어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도 없고 해서 승인 나는 것들만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찾아뵀었는데 아직까지 큰 업데이트는 없고 보도가 뭐 6월에 열리네, 9월에 열리네, 올 말에 열리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나온 게 ETA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20불 내고 하는 관광 비자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받으실 수 있는 그 ETA 관련해서 조금 열릴 것처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트래블 exemption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따로 받기는 해야 되지만 ETA 신청을 슬슬 풀 것처럼 특정 국가들에 한해서만 풀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조금 이렇게 인터널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재심 중이셔가지고 섹션 48바 이제 다른 비자 신청 못하시게 막혀 계시는 분이라든지 지금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공부하고 계시는 고객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슬슬 저희가 발표가 되는 대로 입국 시기에 대해서는 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간략하게 우리 남호주 SA 애들레이드 주의 1904구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직업군들도 많이 풀리고 조건들도 사실 완화된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직업군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서주, 퍼스나 SA 그리고 이제 NT까지도 그런 주를 제외하고는 크리티컬 섹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나온 PM솔 리스트, 쉽게 얘기를 하면 뭐 널스들, 간호사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쪽, 공대 쪽, 그리고 IT 쪽을 제외하고는 인비 발행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주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제일 큰 게 사실은 뉴사우스웨일즈니까 시드니 있는 주가 지금 일단 PM솔 리스트에 나와 있는 19개 직업군들 정도밖에 인비 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고민들이신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퍼스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작년처럼, 작년에 인비테이션 한참 잘 나올 때 이상으로 정말 그만큼 그 이상으로 정말 인비테이션이 많이 사실은 다양한 직업군으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번에 많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주에는 없는 직업군들, 예를 들면 우리 타일러 분이시라든지 카펜터 같은 분들은 사실 지금 190, 491이 둘 다 가능하시고, 이전에는 남호주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남호주에서 하시지 않으면 190이 거의 불가능한 주였는데, 대부분의 직업군들이 정말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만 190이 가능한 케이스가 정말 많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직업군이 지금 12개월만 현재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190 옵션이 기본적으로 어베일러블은 하세요. 그래서 사우스 그레이션, 그러니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레이션 스트림, 그러니까 남호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한 스트림이 또 있고, 워킹 임플로이먼트로 가서 12개월 이상 일을 하신 분, 또는 이제 특정 직업군에 따라서 18개월짜리들도 있지만요. 이제 그런 직업군, 대부분의 직업군이 현재 일을 하고 계시면 임플로이먼트 스트림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491만 가능했던 케이스였는데 사실은 190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완화가 된 지금 부분들이 사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타일러가 됐건 카펜터가 됐건 지금 레스토랑 매니저가 됐건 다 그런 직업군들이 현재 그런 트레이드 오큐페이션들이 12개월만 일을 하시면 190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심사, 우리 TRA 통해서 기술심사 하셔야 되는 직업군들 있잖아요. 잠레딧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 공부를 남호주에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주 이동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기술심사를 끝내시면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기간도 맞춰지고, 풀타임을 어차피 해야 잠레딧을 끝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지시고 나머지 우리 노미네이션 조건까지도 맞추실 수 있고 기준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조금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0, 491 특히나 이제 꼭 뭐 애들레드 외곽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곽에 있으면 그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드는 직업군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12개월만 일단 일을 풀타임으로 하시면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이 노미네이션 같은 경우도 물론 PM솔이나 크리티컬 섹터만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priority processing이라는 스트림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주는 스트림은 따로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제 1번이 당연히 이제 남호주 졸업자 우선순위인 거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앤 탤런트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스트림이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플로이먼트로 가시려면 그 priority processing에 포함이 되시는데 내가 임플로이먼트 옵션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런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나머주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나머주에서 12개월 이상 셋업이 되어 있고 턴오버가 4밀리언이 넘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190, 491 둘 다 임플로이먼트로 가능은 하세요. 그러니까 190 예를 들면 정말 간단하게 그냥 제가 레스토랑 매니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2개월 나머주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노미네이션 조건을 맞출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조건을 맞춰서 그 스트림으로 갔을 때 65점의 인비테이션이 나올 것이냐 65점에 나오실 수는 있지만 인비테이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시기가 뭐 한 달 될 것이냐 6개월 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가 결국은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지금 다른 주들은 프라임 리스트, PM솔 리스트 혹은 크리티컬 섹터를 우선순위 하는 것처럼 나머지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결국은 이제 나머지 졸업자라든지 아니면 이노베이션 앤 탤런트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건데 그 이노베이션 앤 탤런트 스트림을 맞추시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EOI 95점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점수가 95점 이상이 지금 하이리 스킬드여가지고 인디펜던트 스트림을 가시면 내가 95점 이상이거나 주정부 점수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거 포함 95점 이상이시거나 고용주 스트림으로 갔을 때 일을 하는 고용으로 갔을 때 워킹으로 갔을 때는 내가 일하는 비즈니스의 턴오버가 4밀리언이 넘는 회사이거나 그리고 그 회사가 나머주에서만 이미 12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자리를 잡고 있는 사업체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건들이 붙으면 우리 똑같은 직업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프라임 리스트로 올라가는 거세요. 그래서 이 priority processing 자체를 다른 주처럼 직업군으로 나눠놓은 게 아니라 똑같은 직업군, 모든 직업군이 똑같이 가능하나 거기에서 내가 우선순위로 프로세싱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추가적인 조건들을 제시를 해라. 그게 너가 스스로 할 거면 EOI 95점이라든지 아니면 네가 나머주에서 졸업을 했다라는 걸 증빙하든지 2년 이상 공부를 하시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걸로 하실 때 똑같이 하실 수는 있으나 그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4밀리언이 넘는 400만 불인가요? 네, 그 400만 불이 넘는 턴오버를 가지고 있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나머주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업체라는 걸 증빙을 하시면 똑같은 직업군, 똑같은 EOI라고 하시더라도 노미네이션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프로세싱이 된다라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95점, 15점 사골 같은 경우 사실 15점 가산점이 붙으면 95점도 충분히 사실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80점에서 시작하시는 거니까 80 플러스 15, 95점인 거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업체를 찾으실 때 우리 특히나 뭐 셰프님들이나 뭐 건축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업체를 찾으시면 4밀리언 턴오버가 불가능한 금액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염두를 두시고 일을 하실 때 시작하실 때 전례들을 지금 하려고 옮기시는 케이스라고 하면 감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특이사항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조건을 맞춘 사람들을 priority processing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일반 노미네이션 프로세싱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래도 직업군이 굉장히 지금 다른 주에 비해서 많고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있고 조건 맞추기도 사실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왜냐면 공부를 무조건 이전엔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게 사라져서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혹시 주의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그래도 한번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게 조금 플랜을 짜고 옮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TSS 같은 경우 요즘 사실 뭐 1년 동안 기다렸었던 분들도 TSS가 슬슬 나오고 노미네이션 트랜스퍼 잘 나오고 494 비자도 사실 잘 나오고 요즘 비자가 조금 잘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일을 안 한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이민자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게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만큼 새로운 분들이 못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이제 PM솔 리스트가 아닌 직업군들도 노미 발행이 된다거나 특히 이제 우리 시드니 같은 경우요. 아니면 입국이 이제 다시 가능해져가지고 경제가 조금 더 이제 다시 부흥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곧 되기를 이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항상 이메일이나 저희 회사 카톡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